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소식에 3대 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비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05%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48%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07% 하락, 원달러는 1242.56원으로 0.72% 상승, 빅스 지수는 22.68로 11.61%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80%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4.23%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71%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91%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목요일 세계경제에 관한 IMF 토론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 50bp 금리 인상이 5월 FOMC 회의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 파월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1년의 금리 인상으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싸웠던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언급했습니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고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볼커는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끌어올린 인물이기 때문에 파월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제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미 3월 회의에서 궁극적으로 만기 채권에서 $950의 수익금을 매월 상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미루어 보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95%까지 올랐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2.72%까지 올랐습니다. 유럽 국채금리 역시 중앙은행 ECB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이 나오면서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루이스 대 긴도스 ECB 부총재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를 7월에 종료해야 하며 그러고 나면 그 달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도 ECB 총재는 3분기 중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며 이후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 실적 및 모멘텀으로 올라간 주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9.3% 증가가 되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2분기 세전이익을 높게 예상을 하면서 3.8% 상승이 되었습니다. AT&T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289억 달러를 기록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4% 상승이 되었고요. 테슬라는 1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발표 후에 자동차 인도량이 증가한다라면서 3.2%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우 INC는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되는 부분으로 발표를 하면서 2.9% 상승을 했습니다. 네드 데이비드 리서치 조셉 칼리시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는 물가 상승세가 곧 고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현재 시장에서 1년 뒤 금리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금리 고점은 3.25에서 3.5%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이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79.6%로 나타냈습니다. 6월 회의에서 75bp 추가 인상 가능성은 64.2%로 전날 기록한 49.6%에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6달러 오른 배럴당 103.79달러, 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EU 당국자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미세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일 필요성은 있으나 전면 금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유가는 상승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19년도 기준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의 27%, 석탄은 47%, 천연가스는
41%에 달합니다. 또한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로 두 개의 항구에서 원유 선적이 중단이 되며 주요 원전도 가동을 멈춰서 하루 55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 타격을 받는 부분 역시 원유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파월의 볼커 전 연준 의장을 발언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리비아 사태 및 이후의 우려 속에서 상승되는 원유 상승 역시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일 하락 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치가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듯이 실적에 대해 체크를 하면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예상되지만 잘 이겨내시고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